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는 한다고 하고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다음에 한국 가서 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서는 형욱 씨 어제 안세영 선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혹시 얘기를 나눠보셨나요? 선수가 감독님한테 서운함을 좀 표현한 것 같은데 하신 말씀 있나요? 저 아무 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금메달을 딴 22살의 아직은 어린 안세영 선수입니다. 파리 현지에서 메달을 딴 뒤에 뭔가 작심한 듯 불만을 나타냈죠. 그리고 뭔가 설명을 합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남긴 채 파리를 떠나 오늘 귀국했습니다. 근데 공항에서 지금 방금 영상 나오셔서 확인해 보셨지만 살짝 분위기가 다른데 뭔가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이 분명히 좀 느껴집니다. 자, 오늘 귀국한 안세영 선수 공항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더 상의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도착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서도 정말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말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무것도 제가 협회랑도 팀이랑도 이야기를 해본 게 아니어서 이제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해보고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유라는 이름의 강인이 무슨 의미인가요? 자, 오늘 인천국제공항에 많은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뭔가 좀 말을 아끼는데요. 속보 내용으로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귀국한 안세영의 첫 마디는 싸울 의도 아니었다. 일단 뭔가 논란이 확산되고 커지는 거를 약간 막으려는 듯한 모습인 것 같죠? 또 보겠습니다. 자, 안세영, 싸우려는 의도 아니다. 운동만 전념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좀 아까 영상에 들으셨지만 몇 가지 속보 좀 더 전해보죠. 자, 운동만 전념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안세영 선수. 그리고 이렇게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은 호소로 받아달라. 이렇게 좀 뭔가 자제를 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오늘도 좀 모셨습니다. 일단 파리 현지에서는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에서 뭔가 불만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도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쟁점이 좀 떠올랐는데 모든 것을 귀국해서 자세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오늘 귀국했는데 뭘 보면은 일단 싸우려는 의도 아니다. 그리고 일단 자제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의 후에 말씀을 드리겠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싸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이 파리에서 처음에 그 발언할 때와 이제 똑같은 그 맥락의 본인의 심정이라고 보고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협회 그리고 소속팀과 상의하고 난 뒤에 얘기를 하겠다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갈등설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그거 역시 상의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일단 상의하겠다는 것은 바로 어떤 내용을 발언하겠다는지 이 발언의 내용 그리고 어느 정도 수위를 얘기해야 되는지 이거 얘기는 상의할 게 없겠죠.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렇다고 한다면은 기존에 이 파리에서 했던 폭탄 발언의 수위에서 조금 더 물러나서 본인도 생각을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예. 자, 그리고 아마도 안세영 선수 지금 22살이거든요. 예. 운동만 했던 22살 선수입니다. 자신의 발언이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하다 보니 자신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상 이상의 반응에 본인도 좀 놀랐을 거라고 보고요. 약간 당황했다고 봐야 될까요?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어떤 수습
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폭탄 발언을 하게 되면 처음에 얘기할 때는 본인이 컨트롤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예. 사태가 커지게 되면 본인이 또 컨트롤하기 힘든 사태로 휩쓸리게 되죠. 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 우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이 사안은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때도 아마 이 사안 치열하게 어떤 질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지금 소통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네. 일단 뭐 소통과 관련해서 뭔가 분위기가 바뀐 거 분명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좀 이해하셨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세영 선수가 어쨌든 22살의 어린 선수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발언을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받으니까 깜짝 놀랐을 수도 있고 또 이 본인의 발언에 따라서 이제 문체부에서 조사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부정적인 파장이 일어날지 사실 두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한 본인이 협회에 서운한 점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러는 과정 속에서 협회에서 본인하고 친하고 또 본인에게 잘해줬던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직원들까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피곤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러한 반응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안세영 선수를 위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봐도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것을 차후 어떤 조사를 통해서 또 양측의 의견을 잘 들어가지고 부조리한 점이 있으면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뭐 아직은 협회, 그러니까 배드민턴 협회 그리고 대표팀과 뭔가 얘기한 바는 없다. 뭐 이런 내용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오늘 사실은 만약 이 언론에서 약간의 이런 예상을 하기로는 파리 현지에서 저 정도의 강도의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예고를 한 상태에서 귀국을 했으니까 조금 더 상세한 얘기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전망과 달리는 자제하겠다. 그리고 뭔가 조심스러운 분위기. 상의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안세영 선수가 오늘 공항에서 내놨습니다. 자, 그러나 일단 파리 현지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사안이 일단 쟁점이 되고 있어요. 일단 본인의 여러 부상 문제 등등등 있지만 귀국 직전에 있었던 기자회견. 이 기자회견은 대한체육회 주최로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메달을 딴 선수들 기자회견장을 마련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그 자리였는데 여기에 안세영 선수가 불참을 했습니다. 근데요, 왜 불참을 했는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이게 약간 설명들이 다릅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는 일단 이렇게 다 기다리라고 해놓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이제 한국 가면서 지금 좀 많이 복잡한데 좀 한국 가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협회 측에서 기자회견 이제 참석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했다고 하던데 이 발언은 좀 사실인가요? 무슨 기자회견? 코리아하우스 기자회견 안세영 선수 참석하지 말고 그런 적 기다리라고. 없어요. 저도 안 나온 게 좀 의아스러웠죠. 전혀 하신 적 없으세요? 최동우 평론가?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 얘기는 본인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그랬다. 그래서 본인은 안 간 거다. 근데 지금 배드민턴 협회장 얘기로는 안 나와서 의아하다. 잘 모르겠다. 그 지금 뭐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는 대한체육회는 본인한테 의사를 물으니까 뭐 안 나간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 이거 어떻게 된 사정입니까? 기자회견 불참 사안. 대한체육회의 애초에 해명은 예. 안세영 선수 본인이 나오지 않겠다라고 예. 정리가 됐죠. 그 이후에 안세영 선수가 이제 상반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대기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지시를 들었다는 얘기인데 체육회와 배드민턴 협회와 대한체육회, 예. 대한체육회와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 삼각관계에서 누군가는 진실을 좀 가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배드민턴 협회장에 안 나왔나요? 무슨 기자회견이요? 나도 의아했습니다. 이 얘기는 예.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협회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 배드민턴 메달리스트들의 기자회견이 있을 때 예. 협회장이고 현지에 가서 선수단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스케줄, 오늘 일정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겠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기자회견이 있다고 하는데 뭐 오늘 본인은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누구 참석하지 이거 확인은 다 했을 거라고 보죠. 이거 통상적이라면은 대한체육회에서 마련한 기자회견장이지만 메달을 딴 선수뿐만 아니라 협회 관계자들도 배석을 하거나 같이 있는 게 보통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기자회견 무슨 기자회견이냐고 되묻는 것도 좀 이해는 쉽지 않고요. 그 현장에 안세영 선수가 나오지 않은 것을 보고 나도 의아했다. 이 답변도 선뜻 이해는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한체육회인데요. 이 대한체육회에서도 대한체육회가 이제 주관하고 주최한 기자회견인데 예. 이 안세영 선수의 불참을 두고서 선수 본인이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안세영 선수가 구태여 저 입장에서 예. 이 자신이 뭐 가지 않은 것을 두고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을 바꿀 이유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때문에 이 체육회 또는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가 둘 중에 한 곳이 좀 진실을 가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혹시 누군가가 안세영 선수가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또 다시 뭔가 발언을 많이 내놓고 불만에 대한 얘기를 꺼내놓을 걸 걱정해서 얘기했을 가능성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죠. 왜냐하면은 금메달이 결정되고 난 직후에 안세영 선수의 이제 폭탄 발언이 있었고요. 예. 기자회견 때문에 이제 모든 기자들의 관심이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리게 되는 기자회견에 집중이 됐습니다. 사실 한국 현지에서도 그 시간에 다들 기다렸어요. 기자회견에 예. 참석하게 되면 무슨 얘기를 분명 할 것이다. 근데 불참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를 대한체육회나 배드민턴 협회가 모를 일은 없겠죠. 그래서 안세영 선수의 불참을 원했던 참석을 원하지 않았던 이 대한체육회 또는 배드민턴 협회가 안세영 선수에게 참석하지 말 것을 얘기했을 수도 가능성도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 대한체육회는 본인한테 의사를 물어보니 안 나간다 그랬다. 그래서 불참한 거다.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는 모르는 일이다. 의아하다. 이걸 뭐 공식 입장으로 볼 건 아니지만 일단 이런 입장이 알려졌어요. 안세영 선수는 기다리라고 그랬다. 대기하라고 그랬다. 이거였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좀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처음에 안세영 선수가 불만을 제기한 거는 본인의 부상이죠. 아시안게임 이후에 부상, 인대 파열이잖아요. 그 부상과 관련된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지적을 처음에 내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 있는 거죠. 자, 그와 관련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무릎 상태가 정말 좋지 않다는 걸 저도 느꼈었고 다시 한번 검진을 받아보니까 정말 안 좋았었고 시대가 변한 만큼 저는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선수들을 보고 저도 느끼는 게 많은데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부상 관련은 오진이라는 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봉합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갈등이 있은 적이 없어요. 회장님과 말고 예. 협회 측과 제가 협회장인데 협회 측이면 저지 다른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은 적 없고요. 제대로 다 선수 생활을 했고 오진 났던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그 보도자료 때 같이 내드릴게요. 자, 부상, 오진, 그 위에 대처 이거 관련해서 조금 말들이 다르거든요. 뭔가 이렇게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는 부상이 심각했다. 아시안 게임 뒤에. 그리고 오진이 있었다. 근데 그 오진에도 참고 경기를 했다. 재검진을 해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반면에 배드민턴 협회는 이 첫 검진 받은 병원, 그러니까 오진이 나온 병원이 되겠죠. 이 병원이 전담 트레이너가 근무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의사 파견 등 최선의 지원을 다했다. 이렇게 좀 맞서는 상황입니다. 최동훈 평론가, 좀 설명이 좀 달라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안세영 선수가 얘기를 꺼낼 때는 오진과 관련해서 어느 병원에 이 협회 측의 설명은 전담 트레이너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게 해줬다라는 얘기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유럽에서 전지 훈련할 때도 안세영 선수를 위해서 특별히 한의사를 파견했다라고 이제 이 해명을 하고 있죠. 뭐 비용을 들여서 뭐 했다. 그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이것들은 전부 다 기록이 있을 테니까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 그런데 협회로서는 이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얘기고요. 이 안세영 선수는 이 실망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의 간극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예. 안세영 선수의 저 대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안세영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요. 해외 나가서 이 다른 나라 선수들을 보니까 많이 느낀 게 많다. 자기가 원하는 것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협회가 따라와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세영 선수의 어떤 그 기대 수준 그리고 협회에 대한 요구 수준이 예. 적절했느냐의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 종목에서 이런 지금 일이 발생한 거고요. 그 예. 이전에 야구와 축구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 선수들 유럽에 많이 진출하죠. 야구는 메이저리그 진출하고요. 그렇습니다. 박찬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미국 가서 보니까 신세계였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야구 경기할 때 선수 보호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다 해주고 있는데 한국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와 이건 정말 시골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메이저리그나 유럽의 그 빅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구단에 요구하거나 협회에 권역을 해가지고 수용돼서 개선된 측면도 많이 있는데 미국처럼 해달라라고 요구할 때 협회나 아니면 소속팀이 다 들어주기는 힘들겠죠. 이 안세영 선수의 폭탄 발언 이후에 이 배드민턴 협회에서도 해명이 있었고요. 예. 그 해명 중에서는 일부 그 전담 트레이더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진찰했다라는 식의 예. 확인 가능한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최소한의 어떤 선수 보호를 위한 그 의료 제공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안세영 선수가 무엇을 어느 정도로 요구했는지 안세영 선수가 실망한 지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본인이 밝힌다고 한다면은 이 합당한 요구인지 아니면은 배드민턴 협회가 수용하기 힘든 그런 수준이었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가 파리 현지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설명들 중에 언론에 밝힌 내용 중에 본인과 경쟁하는 다른 국가의 아주 실력 있는 배드민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너가 2명이나 전담을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없습니다. 요청을 해서 한의사 오셔서 지원하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대치와 협회가 지원을 해준 지금까지 그 과정, 뭔가 엄청난 괴리가 있고 그 사이에서 뭔가 불만이 생기면서 결국은 폭탄 발언까지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지금 상황은요. 배드민턴 협회는 지금까지 나온 언론 쪽에 나온 입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 지원 다 해줬다 이겁니다. 지금요. 화면으로 대표적인 설명이 하나 있는데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협회는 공식 후원사 지원으로 대표팀을 운영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약간 재정적인 문제도 조금 설명을 한 것 같죠? 후원사의 지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3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있는데 세계 랭킹 1위라고 특정 선수에게만 예산을 다 쓸 수 없다라고 배드민턴 협회장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일단 강성필 부위원장과 최동우 변호사께 제가 순서대로 똑같은 질문 좀 들어볼 텐데요. 강성필 부위원장. 네. 300명 넘는 선수나 다 있는데 다 거기도 뭐가 지원해야 되는데 랭킹이라고 특정 선수에게 이렇게 몰아서 지원해 줄 수도 없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뭐 절반은 맞고 저는 절반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300명의 선수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투자를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별적으로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은 선수에게 더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사실 스포츠 업계에서는 저는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근데 이제 배드민턴 협회가요. 과거에 있었던 모습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회를 출전을 할 때 예. 어쨌든 같이 임원들이랑 갔는데 누구는 비즈니스 타고 예. 누구는 이코노미 타고
또 대회를 출전을 했는데 예. 우승할 가능성이 별로 낮다고 해가지고 임원들부터 먼저 귀국하고 뭐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14년 만에 남겨진 선수들이 우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네, 그래서 이 문제도 어쨌든 간에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긴 들여다봐야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안세영 선수의 어떤 발언 이후로 확인된 결과들을 보면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상식과 조금 벗어난 일들은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는 듯합니다. 아직은 정확한 사실관계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걸 좀 파악한 뒤에 판단을 해보지만 지금까지 나온 이런 여러 가지 설명과 정황으로 일단은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동 평론가. 300명 넘는 선수가 있는데 세계 랭킹 1위라고 해서 특정 선수에게만 예산을 다 쓸 수는 없다라는 게 협회의 설명인데. 이제 이런 문제가 예. 지금 안세영 선수와 유사한 문제가 이미 수영과 빙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영에 박태환 선수 있었죠. 예. 빙상에는 김연아 선수가 있었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예를 들면 베이징 올림픽이나 런던 올림픽 출전했을 때 수영 대표팀은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예. 박태환 선수는 호주 가서 훈련했어요. 별도로 한 거네. 예. 오. 그 별도의 코치가 있었어요. 마이클 보울 코치라고 호주 코치가. 전담 코치를 둔 거네요. 전담 코치를 둔 거죠. 자, 그런데 이때의 이 다른 대표팀 선수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럴 수 우리는 있죠. 들러리인가? 우리도 지원을 해달라. 그런데 이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주 전지훈련 비용하고 이 마이클 보울 코치에 대한 그 지급은 박태환 선수 개인이 지급을 한 겁니다. 이게 왜 가능했냐? 그 당시에 그 SK에서 박태환 선수를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박태환 전담 팀을 꾸렸습니다. 이 전담 팀 안에 전담 트레이너, 전담 코치, 그리고 이 매니저 등등 필요한 모든 인원을 가용해가지고 박태환을 세계 정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전부 해줬거든요. 기업에 후원이 있었고 그 후원을 통해서 전단팀을 꾸렸다. 예, 그러니까 예. 협회에서도 협회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박태환 개인적인 후원을 통해서 해결을 하니까 그냥 용인을 해준 거죠. 혼자서 특별히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박태환 선수의 사례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특수한 사례지만 박태환 수준의 월드 클래스 종목을 불문하고 이 스타 선수들을 보면 자기가 다 개인적으로 다 데리고 있죠. 소속팀에서 물론 이제 트레이너나 마사지사나 다 지원을 해주지만 예. 그보다는 나의 특성화에 맞춘 전담 트레이너 채용하고 전담 코치 채용하고 뭐 움직일 때도 자신만의 뭐 이 전용기 끌고 다니는 비행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수준의 어떤 환경과 구단에서 지원해주는 이 컨디션을 보고서 우리나라는 왜 안 되냐. 협회에다가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 협회 당연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배드민턴 협회에서 이 안세영 선수의 요구 중에서 최소한 협회가 할 수 있는 부분, 배드민턴 협회 예산이 뭐 많지는 않겠죠. 그 부분만 해결해 준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그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일단 지금 안세영 선수가 지적했던 배드민턴 협회의 이 대표팀 관리 시스템이나 훈련 관련된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되고요. 이게 협회가 제가 좀 잘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안세영 선수의 주장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지점은 안세영 선수가 과연 협회에 무엇을 요구했고 협회는 어느 정도 해줬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몇 가지만 제시된다고 한다면은 안세영의 요구가 합당했는지 아니면은 자신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는지 이게 좀 가려질 것으로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협회의 해명입니다. 아직 뭐 사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종목마다 이 대표팀은 이 후원을 얻기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 의류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신발 후원을 얻잖아요. 그 브랜드가 노출이 되는 조건으로 후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 브랜드가 착용된 신발과 의류를 착용해야지 되는데 안세영 선수 이전에도 몇몇 선수도 그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후원받으니까 난 이 운동화 신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지 못했거든요. 근데 안세영 선수도 특정한 내가 신는 거를 따로 신겠다라고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협회 입장에서는 용인하기는 힘들죠. 개인 후원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개인 후원을 허용을 하되 이 그러니까 이 배드민턴 대표팀의 공식 경기에 출전할 때에는 이 배드민턴 협회 후원사의 의류와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상에서는 아무거나 입어도 되지만. 그런데 자기 이 공식 경기에 나섰을 때
내가 신는 이 브랜드 신발을 신겠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은 협회 입장에서는 좀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박태환 선수, 좀 수영의 박태환 선수하고 비교했는데 박태환 선수처럼 안세영 선수에게 개별적인 후원이 가서 전단팀을 꾸릴 이거는 불가능했던 건가요, 지금은? 안세영 선수가 아직까지는 이 박태환 선수나 김연아에게 비견되는 그런 후원사가 등장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문제의 가장 원만한 해결은 예. 이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에서 세계적인 선수이고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겠다. 예. 라고 해서 후원사가 등장하고요. 지금 현재 배드민턴 협회 시스템으로는 안세영을 담아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담 트레이너랑 전담 코치랑 그리고 1년에 몇 개월 이상 배드민턴 해외 전지 훈련까지 예. 보장해서 이 정도 금액을 우리가 지원한다. 우리 회사의 이름을 따서 안세영 팀은 가나 팀이라고 한다. 예. 모든 언론에 안세영의 승리와 관련돼서 가나 팀이라고 표기한다. 뭐 이 정도의 원칙에 합의하고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이런 팀이 등장한다고 한다면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부인할 리가 거절할 리는 없죠. 일단 이런 지원 체계의 문제가 약간 다른 선수가 달랐다. 그리고 안세영 선수는 기대치가 있었고 그거에 기대치에 못 미친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보이는 상황인데 이게 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일단 갈등상이 벌어졌는데 본인이 갈등설과 관련해서도 상의한 뒤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오늘 귀국해서요. 이런 가운데 상식적이라면요. 선수들 올림픽 본인들 경기가 끝났어요. 그럼 선수, 코치진, 협회 다 같이 귀국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협회장과 선수 코치가 따로따로 귀국을 했습니다. 협회장이 먼저 귀국하고 그 뒤에 선수하고 코치진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관련 영상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시게 된 이유는 보도자를 빨리 만들어내야죠. 오늘 도착 시간이 4시인데 가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마음적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사실 협회에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좀 보도자료를 한번 보시면 거기서 이해하실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 단체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죠. 모든 협회가 다 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용인 변호사, 보도자료를 빨리 만들려고 빨리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요. 지금 배드민턴 협회와 안세영 선수 간의 갈등의 뿌리가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협회가 선수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으면 대화를 하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등을 해소를 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뭔가 방어에 급급한 그런 모양새도 비춰지거든요. 물론 뭐 협회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낸다고 할 텐데. 근데 아직까지 보도자료도 공개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막 내용이 안 나옵니다. 아직.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보도자료를 어차피 협회장이 직접 쓰겠습니까? 뭐 실무진이 따로 있겠죠. 그러면은 뭐 협회장이 원격으로도 이걸 받아보고 뭐 컨펌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따로 귀국을 하면서 먼저 입국을 해서 보도자료 때문에 빨리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안세영 선수도 볼 거 아닙니까? 안세영 선수 가족도 볼 거고 또 많은 배드민턴 선수들이 보고 있을 것인데 저걸 어떻게 볼지 생각하면 참 난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굉장히 매우 중요한 보도자료가 됐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빨리 왔으니까요. 지금요. 최동호 평론가. 일단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과거의 논란들까지 다시 또 재조명되고 있어요. 지금 배드민턴 협회가. 글쎄요, 이거 어떻게 좀 해소나 정리가 될까요? 이런 부분이 비단 이 배드민턴 협회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단체의 최대 그 약점입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운동밖에 모르는 겁니다. 사건 터지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론은 어떻게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사건의 이 전환 국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일단 이 김태규 회장님 참 수수해 보입니다. 이 보도자료 빨리 배포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너무 간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이거를 뭡니까? 원래 같은 비행기 타고 오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급하게 비행기를 바꾼 거죠. 그런 그러니까 거죠. 뭐 기자들하고 만나기 싫다. 근데 뭐 만나서 얘기는 다 하셨네요. 보니까. 그런 뜻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사건이 터졌을 때 본심은 아니더라도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배드민턴 협회가 대국민 메시지를 던져야 될 거는 일단 이 안세영 선수 불만이 뭔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겠다. 그리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해서 개선책을 찾겠다. 이렇게 좀 모범 답안을 하나 만들어 놔서 뭔가 일반적이고 원칙적이지만 큰 범위의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래 놓고 와서 이제 국내에 와서 이제 수습을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대표팀 감독은 기자들 도망치죠. 기자들 질문에 불편한 질문에 대답하기 싫어서. 그리고 이 배드민턴 협회 회장은 보도 자료 때문에 빨리 가는 거다. 이런 얘기 해보면 더 불 질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단 이 배드민턴 협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이 사실은 축구협회 빼놓고는 영세합니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 일하는 직원들이 한 5명 이내에 이 협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어떤 그 전문성을 발휘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루틴하게 1년 단위로 계속 돌아가는 업무만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어떤 마케팅이나 아까 그 안세영 선수가 얘기했던 다른 나라 선수들을 보니 또는 우리 선수들이 해외 나가서 보는 그 유럽 축구 빅리그 구단들의 행정을 보니 메이저리그 구단들을 보니 우리는 그렇죠. 왜 안 본단 될까? 말이에요. 이거는 또 흉내내지도 못하는 거죠.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눈높이와 기대치는 많이 높아졌지만 현실은 따르지 못하는 것도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 단적인 예가 저는 우리 김태규 회장님의 인터뷰라고 봅니다. 보도자료 뭐 다른 근사한 이유를 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보도자료 뭐 제작하고 배포해야 되니까 먼저 간다. 예. 이 얘기가 좀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선수의 개별 후원의 문제, 협회 차원의 후원의 문제, 선수들이 밖에서 본 어떤 기대치의 문제, 그걸 협회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문제,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섞여 있네요.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안세영 선수는 개별적 선수 개인 차원의 후원을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거로 나오죠, 지금요. 이게 또 복잡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지금요, 배드민턴 협회에 보도자료가 나왔다 그러네요. 속보로 좀 들어온 게 우선 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안세영 의사 무시한 채 참가시킨 대회 없다. 이게 좀 이런 얘기가 있었죠. 뭐 의사 알려주지도 않고 뭐 출전시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 없다라고 좀 나왔네요. 다시 한번 속보. 일단 보도자를 통해서 나왔어요, 지금요. 배드민턴 협회 안세영 의사를 무시한 채 참가시킨 대회는 없다라는 내용이 보도들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 더 보죠. 협회입니다. 안세영에게 2월부터 전담 트레이너 지원에 부상관리 도왔다. 이 얘기도 꺼내놓네요. 이 얘기는 이게 파리올림픽 직전에 뭐 계약 끝나서 이제 끝났다 이거하고 연결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네요, 지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속보. 예. 자, 안세영이 지명한 한의사 신속하게 파리로 파견. 그러니까 전체적인 취지는 뭐 출전 같은 거 의사에 상관없이 뭐 반환해서 한 거 없다. 그리고 지원해줄 거 다 지원해줬다. 이 맥락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의사 파견했다. 2월부터 6월까지 전담 트레이너 채용했다. 이 얘기는 다 확인이 가능한 기록이 다 남아 있겠죠.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가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으니까 안세영 선수가 요구했던 거를 배드민턴 협회에서 최대한 수용해가지고 지원해 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세영 선수의 의사에 반해서 대회 출전 강요한 적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처음에 오진이었다 그랬잖아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 게임 직후에 오진이었고 그리고 지난해 말에 검진을 해보니까 상태가 심각했다고 나왔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사이에 안세영 선수는 계속 대회에 출전했던 겁니다. 훈련하고. 그래서 더 무릎에 부상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대회 강행을 했는데 이게 본인의 자원이었냐 아니면 협회가 강요했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협회도 그 당시에 부상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근데 협회는 일단은 이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부상 정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냐 몰랐으냐 이것도 또 쟁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겠죠. 그러겠죠. 좀 더 그래서 이제 안세영 선수 쪽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협회의 책임론을 들기 위해서 선수가 자원에서 이 무릎 부상이 있는데도 대회에 출전할 경우에 협회가 만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좀 포괄적인 책임론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일단은 제가 당시에 듣기로도 안세영 선수 스스로가 출전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막전에 마지막으로 출전했던 데가 6월에 인도네시아 오픈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대회는 출전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해서 이 올림픽에서 예. 톱시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예. 참가하지 않아도 되는 대회였는데 안세영 선수의 본인의 의사로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협회의 입장이 지금 계속 속보로 나오고 있죠. 뭐 전담 트레이너가 계약 연장을 거절해서 파리행이 불발됐다. 그 이후에 한의사 파견. 그리고 뭔가 현지에서도 약간 좀 부상을 입었다는데 이거를 좀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차원, 또 전력 노출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랬다는 설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트레이너 쓰고 싶다는 의견 공식 전달된 바 없다. 또 이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아, 이것도 어떤 공방으로 가는데 일단 귀국한 안세영 선수는 상의 후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입장 그리고 자제하겠다는 입장으로 공항에서 얘기를 했죠. 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계속 보죠. 안세영이 대표팀 떠나지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오늘 협회에서 보도자를 통해서 내놨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아까 기자회견 얘기 있었죠, 어제? 근데 안세영 선수는 불참을 했고 다른 선수, 이제 혼합복식에서 이제 메달 딴 다른 선수들은 참여해서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그 선수들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겠죠. 어제 그 기자회견 모습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파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크게 저희는 그런 걸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축하를 받아야 할 자리인데 조금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세영이와의 그 관련된 질문은 좀 받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축하받아야 될 자리인데 많은 선수들이 축하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게 좀 비춰지는 것 같아서 축하받아야 될 선수들은 축하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네. 이 선수들은 참 축하받는 자리인데. 그럼요. 안세영 선수 관련 질문만 쏟아지고 본인들도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고. 아, 이 선수들은 무슨 또 죄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어쨌든 메달을 따게 되면 뭐 많은 질문들을 받잖아요. 뭐 누가 가장 보고 싶냐, 뭐 가장 먹고 싶은 건 뭐였냐, 뭐 굉장히 훈련은 좋은 어떻게 했냐. 분위기에서 좋은 뭐 네. 가벼운 질문, 그다음에 네. 또 전력에 대한 질문 이런 게 맞습니다. 나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또 인상적인 답변이 이루어지면 또 사실 광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스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김예지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영화에 캐스팅한다고 이런 화제까지 되는데 이런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메달 보상받고 땄는데. 축하받아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받기는커녕 어떤 배드민턴 협회와 안세영 선수 간의 어떤 갈등에 대해서만 물어보려고 하니까 뭐 혹시 불만 없었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게 질문 나온단 말이에요, 네. 지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증언을 해야 되고 본인들의 말이 또 어떤 파장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웃지도 못하고 슬픈 그런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김원호, 정나은 선수는 축하를 격하게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1990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한 방수현 선수, 지금 이제 해설위원이 있죠.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 약간 이해한다라는 약간 뭔가 두둔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뭔가를 좀 지적도 좀 내놨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좀 힘들고 뭐 훈련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좀 힘들었던 과정은 있고 조금의 뭐 불만이 있었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협회 물론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본인이 혼자 금메달을 일궈낸 건 아니잖아요, 사실. 협회도 사실 시스템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이면 그거를 개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최동 평론가. 본인이 혼자 금메달 일궈낸 거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한 거다. 이런 약간 지적 같은 얘기네요, 이거는 좀. 그러니까 7년을 기다려서 금메달을 땄을 때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 안세영 선수 본인으로서는 각고의 노력 끝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던진 것이죠. 그리고 꿈이 목소리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목소리라는 것은 내가 주목받는 위치에 서게 됐을 때 그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 예. 그때 하고 싶은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올림픽 이 방수현 해설위원의 얘기도 저도 뭐 수긍을 합니다. 안세영 선수 본인 입장에서 물론 이제 대표팀 운영과 관리 지원에
불만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세영 선수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다는 한수정 트레이너도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따는 데 많은 도움을 줬던 분이고요. 예. 그리고 많이 훈련 파트너로 같이 땀 흘렸던 선수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훈련하면서 파리 올림픽까지 가가지고 파리 플랫폼에서 숙식하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배드민턴 협회 그리고 대한체육회의 지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예.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첫 마디는 짧게라도 이 금메달 감동적이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정도는 한마디라도 걸쳤어야 되는 게 그렇게 시작이 됐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아직 뭐 22살이고요. 예. 경험이 부족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내가 느꼈던 거에 대한 꼭 얘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것들에 대한 신념이 꽉 차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 안세영 선수가 지적했던 부분,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배드민턴 협회가 보도자를 통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내용들을 아까 속보로 좀 전해드렸어요. 보도자가 나와서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아까 있어서 전해드렸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안세영 선수 굉장히 잘하는 선수, 세계 랭킹 1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계속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근데 이제 본인이 파리에서는 대표팀과 함께하기 어려운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꺼내놨고, 그러면 이게 꼭 개인 자격으로 그럼 앞으로 국제대회나 이런 데 출전하려는 건가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대한배드민턴 협회장의 설명인데 협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세영은 개인 자격으로는 국제대회에 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래서 뭐 선발 규정으로 이렇게 설명 좀 돼 있어요. 이거 송영민 변호사. 개인 자격으로는 나가기 어렵다. 근데 또 예외 규정이 또 있기도 하다면서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규정이 상당히 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라는 부분에 관해서 예. 국가대표로 5년 이상 경력이 있을 것. 그다음에 거기에 부가적으로 나이가 붙어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자 선수는 만 27세 이상, 그리고 남자 선수는 만 28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일단 안세영 선수 나이 때문에 안 되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대표로 5년 이상 경력이 있을 것, 이 부분은 충분히 수긍이 됩니다. 뭐 야구나 축구에도 우리가 FA가 되려면 뭐 일정한 연한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나이가 27세 이상이면은 공로가 있는 선수로 봐서 개인 자격으로 출전이 가능하고, 나이가 거기 못 미치면은 안 되고, 이게 이제 어떤 합리적인 나이 제한 균형이 왜 들어갔는가 거기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배드민턴 협회가 뭔가 좀 납득할 만한 근거를 27세로 한 거는 보통 이제 스포츠 선수들은 20대 초반 중반이 전성기다 이런 걸 감안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배드민턴 협회 정관을 보면은 예. 이제 그 선수를 양성해서 국위 선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도 협회 목적이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전성기에 있을 때는 그래도 국가대표로 계속 봉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아마 이런 관점에서 규정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데. 봉직이란 표현을 쓰셨어요. 과거에 이제 협회의 어떤 스포츠계의 사고방식을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만약에 법원의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 만약에 법적 다툼까지 간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이제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면은 법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력에 대해서 좀 의문시된다는 관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배드민턴 협회가 나이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나온 배드민턴 협회 내용 중에 안세영 선수가 계속 뭐 대표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좀 나왔어. 그 속보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협회는 또 27세 인정 규정이 있다는데 그 방금 전에 이 보도자에 나온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협회도. 지금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 떠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뭔가 좀 의견 절충점이랄까요? 아니면 뭔가 소통을 좀 강화해서 안세영 선수가 계속 이 활발하게 그리고 큰 성과를 내는 모습 국민들이 좀 원하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좀 해결했으면 합니다. 자, 이게 뭐 설명을 자세하게 뭐 오늘 전문가들 모시고 평론가를 모시고 들었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아무튼 원만한 해결이 되길 좀 바라겠습니다.